Hey there, what you drinking? Two shots, let's pour it out. I know what you're thinking. 안녕하세요. 김팀장의 이직구직의 김팀장입니다. 요즘 성장하는 여러 회사들, 기업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제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또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은 그 어떤 이런 반도체 시장 외에 나머지 시장에서 모두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나로 따지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할 정도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처럼 호황, 이제 정말 몇백 년 만에 올 만한 이런 호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성장이 예전에 막 급성장하던 우리나라의 그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땐 굉장히 저성장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가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의 성장 지표, 우리가 매일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 기존에 했던 커리어, 자신의 어쨌든 직장 생활, 커리어에 대한 설계하는 커리어를 관리하는 방법하고는 뭔가 좀 다른 접근과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조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해서 좀 이 컨텐츠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저성장 시대, 예전에 저희 위에 선배님들, 그 위에 세대 분들이 느끼셨던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대에서의 커리어의 설계와 개발하고 이런 저성장 시대의 커리어 개발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거다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커리어 설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그 관련해서 몇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저성장 시대에 자신의 커리어를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라는 측면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조직 또는 현재 위치에서만 생각하는 거를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이제 이동을 할 거다. 현재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해서 그거를 방향으로 잡고 커리어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성장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기회들이 없고 오히려 내부에서의 그런 기회들보다는 외부에서 그런 기회들을 찾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다 뭐다 해서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조직에서 내 커리어와 내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대한 것들의 비전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내가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두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작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결국은 현재 조직에서만 보면 현재 조직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원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내가 이동을 하겠다라는 방향을 잡는 순간 그죠? 내가 시장에 무엇이 지금 중요하고 시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떤 도구에 대한 사용 능력도 있지만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에이전트와 같이 일하는 시대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판단하고 좀 더 그거를 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효과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에이전트가 하고 로봇이 한다고 그래도 실제 그것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사람에게 일단 일정 부분은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앞으로 더 요구되는 거죠. 이게 결국 시대가 원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원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위치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성장을 하는 그 커리어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성장이 점점 더 주춤해지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호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이 주저된다면 내가 그 주저됨에 있어서 스스로 그 부분들을 깨쳐나갈 수 있는 자신의 이동 가능성을 키우는 것 이것이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전문성을 키워랍니다. 전문성을 두 가지나 키워야 됩니까? 두 번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리스트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스페셜리스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문적 지식
그런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에이전트가 대체하고 이제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당면한 문제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대안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핵심 인재라고 하는 예전에 전체 조직에서의 뭐 5%, 10% 정도의 핵심 인력이 이젠 더더욱이나 좁아진다고 해요. 이제 1%, 뭐 3%, 요 정도의 핵심 인력으로 초핵심 인재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AI를 통해서 10배, 20배, 30배, 100배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10명이 아니라 1명으로도 100명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합니다. 초인재적인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조직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 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이 저성장하는 시대에 자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가 인사 전문가라면 인사와 또 마케팅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AI를 통해서 학습하고 도구로 활용한다든지, 내가 기획이 아니라 이제 관리 운영이라는 부분까지, 아니면 내가 QA를 한다 그러면 어떤 QA를 넘어서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안을 마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신의 전문성 외에 두 번째 전문성까지의 확장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제너럴리스트를 조직에서 점점 더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라 하더라도 어떤 조직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어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조직에서 원하는 것들, 뭐 내가 굳이 찾아내지 않더라도 조직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내가 해내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데, 이런 해내는 것들에 가지고서는 이제 본인의 능력을 이제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회사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고 조직 전체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면 어느 하나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할 텐데, 그 돌파구를 찾는 그 시도 가운데 내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내게 그 기회는 올 수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I를 쓴다. 그럼 단순히 뭐 AI저의 프롬프트를 해보고 예전처럼 뭐 LLM 생성 AI의 답 만들어보고 이런 레포트 작성하고는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증명해낼 수가 없죠. 그걸 통해서 실제 에이전트 도움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워킹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그것들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결과치를 예측해내고 그것들 실험해보고 또 증명해보고 도전해보고,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해내는 것, 특히 AI 도구의 사용의 능력들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트가 조직 내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은 점점 높아질 거고, 그럼 그 가운데서 당신은 무엇을 할 거야? 사람은 거기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 거야에 대한 것들이 요구사항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뭐 기사를 보시면 아시지만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1인 1 에이전트 시대, 이제 에이전트가 진짜 조직에서 전략적 방향으로 다 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의 많은 직무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직무들의 요구사항이 생길 거예요. 뭐 기존에 없던 직무, 뭐 예를 들어서 AX를 어떻게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에 절약할지, 뭐 AX 사업계획이라든지 AX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직무들이 발생될 거라는 거죠. 결국 그 기회들에 대한 것들을 잡기 위해선 자신이 거기에서 충분히 증명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라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마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성장의 기회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성장 시대에 성장이 생겼을 때 그 성장의 기회를 내가 잡을 거냐에 대한 문제는 내가 스스로 기존의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하루하루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아웃풋이 크려면 인풋이 커야 되죠. 그것을 증폭시키는 게 AI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남과 다르게 하는 게 내 창의성과 고민의 깊이인 겁니다. 결국 그 안에서의 저성장 시대의 성장을 돌파하는, 누군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고 싶을 때 그 돌파구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 이것도 특히 저성장 시대에 기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결국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킹, 이것들을 자신의 그냥 좋으면 좋은 관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자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산은 뭡니까? 계속 관리해야 되죠.
리밸런싱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어디가 손해를 보나 어디가 손실을 보나 어디가 지금 많이 이익이 났나 앞으로 넥스트는 어디에 또 투자해야 되나 여러분 주식을 하거나 투자해 보시면 아시죠? 관련된 분들 관심을 가지신 분도 아실 거고요. 결국은 자산으로 관리하라는 겁니까? 내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보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서 필요한 것들의 네트워크를 나는 어디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나는 어떤 네트워크를 내 자산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계획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액션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산화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알면 좋고 가끔씩 만나서 회포 풀고 정보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자산화하는 정도의 노력까지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까지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랬을 때 자기의 성장에 있어서 사실 기회,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지만 그 안에서 또 기회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응전하기 때문에. 그럼 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가지려면 그것들이 공지되기 전에, 공유되기 전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바이럴 되거나 레퍼럴 되려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휴먼 네트워크, 이걸 자산화하는 것들은 더더욱 중요할 거고 이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도 더더욱 중요한 노력이 될 거고 저는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네 가지 좀 얘기 드렸어요. 이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침체되어 있고 성장은 없고 발전은 없고 우울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은 조직 내에서 분명히 발생될 거고요. 그것들을 역으로 계산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내가 거기에서 필요한 현재가 아닌 이동 가능성을 키워내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의 전문성까지 키워내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중에 네트워크를 자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만이 이 저성장 시대에 자신의 훌륭한 성공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고 자신의 자산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우울해하고 모두가 답이 없어. 어디를 봐도 전부 다 너무 양극화야.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결국 그런 쪽으로 가서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모두가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결국 거기에 답이 있고요. 자신에게 바라보는 관점만 좀 바꾸면 저성장 시대로도 충분히 성장의 길을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작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저성장 시대에 여러분이 돌파구를 찾는 여러분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셨던 내용도 나 도움이 됐어. 너 계속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 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돌파구를 찾는 그 노력 가운데 저는 빛이 보이고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넥스트 정신, 그것이 여러분의 커리어를 계속 성공하고 이끄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전과 실천과 액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Yeah, we go slow, we go fast. Yeah, we can't get enough.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